안녕하세요. Q&A 컨텐츠는 벌써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팬카페에 진짜 정말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너무 많아서 내용이 너무 길어지긴 했지만 과연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그리고 저의 솔직한 답변은 무엇일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쿠파짱에게 뭐든 물어봐. 첫 번째로 이제 방송에 관련된 질문들을 합쳐서 정리해봤는데요.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그 첫 번째 Q&A 컨텐츠 할 때 대답했던 질문인데요. 근데 이제 달라지게 됐으니까 또 이유가 그래서 작년에 오랜 기간 방송을 쉬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말 응원해주셨던 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크고, 하지만 최근에 좀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서 새로운 계기가 생겼는데, 제가 미디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방송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에게 내적 친밀감을 쌓게 만든 다음에 저의 팬으로 납치해서 제가 만든 음악까지 좋아하게 하려는 그런 단계적 가스라이팅 전략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저의 큰 그림 속에 있죠. 저는 원래 그 음악하는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 음악적으로 교류할 기회가 항상 부족했어요. 그래서 방송 덕분에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잘 몰라도 방송을 통해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자주 놀러와 주세요. 방송은 따로 방음 부스를 설치하셨나요? 제가 이사를 자주 다니다 보니까는 방음 부스를 설치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언젠가 한 곳에 정착해서 오래 살게 되면 방음 부스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살던 본가에서 살 때는 본가에서도 뭔가 집을 이사할 것 같긴 한데 사는 곳이랑 이사가는 곳이랑 그러니까 이사간 곳이랑 작업하는 곳이랑 위치가 좀 달라서 방음 부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작업하는 곳은 그 옆에 다 밭이랑 논이랑 그거밖에 없거든. 완전 촌이죠. 그래서 방음 부스 딱히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에 살면은 하기는 해야겠지. 근데 전에 아파트에서 살 때도 본가에서 살 때도 그 방음 그거를 사가지고 제가 직접 벽에 붙여서 그 방음은 처리를 하긴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평소에 푸딩단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희 푸딩단은 여러 종류의 맛이 있는데요. 채팅 맛 푸딩, 조용히 지켜보는 푸딩, 선물하는 푸딩, 후원하는 푸딩, 항상 내 편인 푸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오는 푸딩. 어떤 형태의 맛으로든 모두 언제나 저를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어할 때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셔서 가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이건 진짜 진심인데 힘들다고 징징대서 죄송하고 더 자주 방송하지 못하는 것도 미안한 마음이지만 진심으로 푸딩단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2명이면 좋겠어요. 푸딩단은 저랑 같이 게임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최고의 친구이자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는 늘 조금 긴장되지만
막상 방송을 하면 푸딩단이 오히려 저를 즐겁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래서 내가 방송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여러분께 많은 힘을 받고 있어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께 편안한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에게 행복을 전하는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딩단 사랑해. 나 지금 방송 말고 다른 일을 하시나요? 아직 정식으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부도 지금 새로 들어가게 돼서 밴드부 공연에 조금 더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송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현재 가장 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두 번째 앨범 제작인데요. 근데 이제 뮤직비디오도 제작을 해야 되고 노래 연습도 해야 되고 믹싱이나 마스터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서 이제 조금씩 준비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간의 수공업 방식으로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긴 해요. 지금 이제 노래 연습하는 과정이고요. 이번 달에 5월 말까지 이제 노래 연습을 그 두 번째 앨범 노래 연습을 하고 6월에 녹음을 한번 슬슬 녹음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앨범을 제작하는데 조금 거기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이유 씨처럼 노래를 프로처럼 잘하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노래를 못하다 보니까 연습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원래 작년 4월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 시티팝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조금 에러가 있어가지고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작곡으로 만들고 있고요. 기다려주시는 분들께 이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방송 목표가 있다면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푸딩단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청자분들과 함께 더 많이 놀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즐기는 것이 목표예요. 시청자와 함께하는 참여형 방송 그거를 좀 확실하게 만들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주세요. 방송 초창기 시절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는 버튜버에 대한 문화랑 인터넷 방송에 대한 문화를 아예 몰랐어요. 인터넷 방송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혼자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방황을 많이 했고 그래서 돌아보면 야 방송 그렇게 한 거 아닌데? 훈수라도 두고 싶네요. 원래 저는 SNS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방송을 하다 보니까 트위터에 버튜버랑 방송 관련 정보가 많다는 걸 알게 돼서 처음으로 이제 그때부터 트위터를 시작했고 트위터 계정은 있는데 제가 올리는 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정보를 찾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방송에 관한 정보가 있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고요. 그때 많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쿠파짱이 있는 게 아닐까요? 모든 시행착오는 성장의 과정이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헤맸던 경험들이 다 도움이 되었어요. 과거의 시행착오 덕분에 지금은 더 나아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쿠파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일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인생 목표나 꿈이 무엇인가요? 이거 한 달 전에 적은 거라서 조금 지금이랑 달라진 게 있어서 조금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제 인생의 목표는 예쁜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네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즐기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꿈은 늘 변하지만 정말 맞아요. 맨날 변해, 나. 지금 현재의 꿈은 좋은 음악을 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관심 가는 것도 많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집중하고 싶은 건 음악이에요. 그럼 저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볼 테니 푸딩단 여러분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었던 계기도 무엇인가요? 대학 시절에 저는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하지만 대학생 때 친구랑 같이 음악을 했었어요. 그래서 취미로 제가 작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작곡에도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그 경북에 살 때여가지고 작곡을 배울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작곡을 배울 만한 학원도 없었고 결국 그때는 포기하고 피아노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취미로 그 쿠파짱 유튜브에 커버곡을 올리면서 좀 더 그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중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진짜 큰 결심을 했죠. 제가 대학원까지 들어갔었는데 진짜 큰 결심을 했죠. 자퇴를 할 각오를 하고 부모님도 설득을 하고 선생님도 설득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서울 쪽으로 올라와서 미디 음악을 배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제가 만든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집 밖에 나가시긴 하나요? 이때 이 질문이 들어온 이유가 방송을 약간 제가 노방종 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때 몇 달간 계속 노방종을 했었죠? 길게 방송을 했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저는 원래부터 집순이가 아니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하지만 코로나 유행했던 시기에 그때부터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는 대학생 시절이었죠. 그래서 피아노 실기 시험 준비에만 집중해야 했어요. 몸이 아프면 연습도 못하고 레슨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관리도 실력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하고 만남을 줄이고 집에서만 되도록 생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제가 손절한 사람도 많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게 익숙해졌어요. 완전 생활 패턴이 완전 바뀌었죠. 하지만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꼭 집순이가 맞긴 한데 그래서 한 번 나갈 때 이제 모든 걸 다 한 번에 그 하루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철저하게 동선 계획을 세워서 하루 만에 다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나가긴 하죠. 나가긴 합니다. 첫사랑 썰이 재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계속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 막 결혼하고 싶다 막 그래서 그런가? 얘기를 해보자면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넘겨. 때는 바야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저는 만 10세였죠. 그 시절에 반에서 가장 인기 많았던 남자애가 있었어요. 진짜 건강하게 까무잡잡한 피부에 그리고 저에 비해서 큰 키 그리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느껴본 감정이라서 너무 서툴렀죠. 그 친구가 말을 걸면 괜히 티를 내기 싫어서 막 과장되게 막 메롱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데 너무 창피하고 바보 같고 그런데 대망의 샤프심 사건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샤프심을 빌려갔는데 저는 약간 좋아하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서 그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상관없이 진짜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서 맞아요. 초등학생 때니까 제가 가진 그 샤프심 절반을 그냥 걔한테 한 뭉탱이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가 너 왜 이렇게 많이 줘? 이렇게 물어보고 너 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곡에 찔렸죠. 부끄러워서 이제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진짜 그 마지막이 있어요. 발렌타인데이 날이 왔거든요. 그때 발렌타인지 화이트데이지 빼빼로데이지 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무슨 데이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날에 이건 기회야 라는 생각에 편지를 써가지고 좋아한다 그렇게 썼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플러팅하는 그런 내용을 써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제 초콜릿이랑 같이 줬어요. 선물을.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주는 날 있잖아요. 화이트데이 때 받았어요. 저도. 맞아요. 그때 저도 답장을 받았어요. 선물도 받고. 내용이 중요한 건 직접 대면으로 준 게 아니라 의자 위에 딱 보니까 의자를 딱 뺐는데 의자 위에 이렇게 선물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너무 놀랐어. 편지를 바로 딱 열어서 읽었죠. 근데 내용이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초등학교 동창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 친구는 이미 그때 좋아하던 친구가 다른 친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짝사랑으로 끝났지만 그런 첫사랑의 감정을 처음으로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죠. 살짝 떠올리면 부끄럽지만 한편으로는 귀여운 추억이죠. 저만의 추억입니다. 결혼 언제 하실 건가요? 이거 만들면서 이 질문을 이거를 답을 해야 되나? 약간 남자친구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어떻게 하냐. 현실적으로 대답을 해보자면 돈을 아주 많이 모으면 아주 많이 모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대도 있어야겠죠?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냐, 인위적인 만남 추구냐. 저는 원래 자만추 스타일이었는데 학교도 졸업하고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려고 하니까 더 이제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자만추였는데 인위적인 만남으로 이제 살짝 바뀌지 않았나?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 저는 지금 이제 중국어랑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이제 제가 진짜 다 전부 방송에 대한 생각이야. 방송이 이유예요. 근데 방송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서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얻는다라는 마인드로 글로벌 진출까지 큰 그림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잘하게 되면 언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면 거기에 관련한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 언어는 무조건 꾸준히 해야 되는 거니까 어차피 그래서 꾸준히 하면서 다양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초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강요하지만 않으면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별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뭐 민초 먹는다? 뭐 딱히 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먹는다는 거에 대해서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까지만 먹을 수 있어요. 아이스크림까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뭔가 민초파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음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먹는 거 아니야. 옛날에 이제 호기심을 못 참고 집에 민트맛 초코파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한 입 딱 먹었는데 바로 이제 쓰레기통으로 이제 모셔드렸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아니 근데 그 초코파이가 너무 음식 같지 않긴 했어. 그게 맛이. 서울 사는 사람 만족하시나요? 일단 서울은 아니고 살고 있는 데가 경기도긴 한데 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서울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서울 집값을 알아봤는데 그 무슨 관짝만한 방이 있잖아. 70만 원이래. 70만 원이 넘는 거야. 진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경기도 쪽에서 지내고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가 더 나은 것 같아. 조금 서울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공기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경기도도 촌인가? 살짝? 서울에 비하면 살짝 촌이죠. 어쨌든 만족을 하고요. 맛있는 음식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그 대구에도 많긴 한데 저희 집은 이제 완전 대구는 아니고 대구도 가려면 한 1시간 반?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완전 촌에 살고 있고요. 본가가 완전 촌이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많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요. 살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건물이 진짜 너무 엄청 높고 그게 잘 없어요. 높은 건물이 잘 없어. 지방에는. 그래서 아직도 반짝반짝하고 건물이 너무 신기하고 예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시골에 그쪽 살 때는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무료하고 삶이 좀 그냥 별장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활기찬 도시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랑. 여러분 어떤 환경이 더 좋으신지 궁금하네요. 쉴 때는 주로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나요? 그러니까 쉴 때가 방송을 안 할 때? 그거를 물어보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완전 쉴 때? 그냥 쉴 때? 방송을 안 할 때는 집 청소 몰아서 하고요. 그동안 이제 못했던 거를 다 하는데 몰아서 합니다. 맞아요. 청소 잘 안 해요. 빨래도 몰아서 하고 청소도 몰아서 하고 피부 관리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피부 관리도 하고 롤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롤 되게 많이 하고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이거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면 안 되니까 조금 유명했던 것들을 이제 그때 다 몰아보고 그런 느낌이죠. 결국에는 쉴 때 계속 집에 있어요. 어디 안 가고. 밖에 나가는 거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잠을 또 많이 자요. 잠을 더 많이 자고. 그래서 원래 이제 본가에서 살 때는 고양이가 제가 본가에 5마리 있거든요. 고양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제가 그 애들을 좋아해가지고 애들이 단 5명 있습니다. 보고 싶다 지금도. 못 본지 한 6개월 됐나? 이번 달에 가거든요. 이번 달 말에 본가에 이제 엄마 아빠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그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주일은 방송이 없다고. 아니다. 고양이 방송할까? 어쨌든 할 수 있으면 해볼게요. 삶의 의미, 매일같이 노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엄청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저번 달에도 또 이제 무기력이 세게 와가지고 열심히 살지는 못했는데
일단 그렇게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를 좋은 모습으로 봐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이유나 원동력은 아무래도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음악도 좋고 방송도 좋고 여러분이랑 같이 하는 시간도 좋고, 일단은 제가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런 발전하는 모습이 제 스스로가 없으면은, 안 보이면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발전하지 않는 삶은 제가 약간 살아있지 않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배우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가끔 제가 열심히 한다는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저한테 좋은 영향을 받으시면 그 순간이 너무 보람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 스스로에게 조금 채찍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있으면은 너무 그런 거를 너무 못 견디는 것 같아. 실제로 진짜 전에 이제 제가 열심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를 하는 거를 보고 이제 영감 받아서 나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서울 살면서 힘든 점, 아무래도 제일 힘든 거는 모두가 다 공감할 텐데, 지옥철이랑 그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이랑 도로 운전할 때, 제가 서울에서 운전 조금 해봤거든요. 한 2-3달 정도 해봤거든요. 주차장 같은 도로 상황이 진짜 말도 안 돼.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퇴근 시간에 주로 제가 지하철을 많이 타는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진짜 그냥 넘쳐나요. 강남 그쪽에는 얼마나 많냐면, 교통카드 찍고 그 내려가는 계단 있잖아요. 근데 한참 내려가잖아. 근데 거기까지 줄이 다 서 있더라니까,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갔어. 그냥 지하철 못 타겠더라. 내릴 때도 문제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파헤쳐서 내려야 되니까, 저는 완전 슈퍼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내릴 때가 다가오면은 너무 두려워요. 어떻게 내리지? 어떻게 파헤치지? 이러면서 그거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긴 한데, 눈치 많이 보이고, 또 힘든 점은 물가가 벅차긴 한 것 같아요. 너무 비싸. 하지만 이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활기도 있고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잘생긴 사람을 구경할 때. 가끔 근데 진짜 지방보다 서울이 잘생긴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근데 예쁜 사람도 진짜 많아. 지방보다 서울이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옷도 훨씬 잘 입고. 그러니까 약간 옷을 예쁘게 입고 약간 살짝만 특이하게 입잖아? 그러면은 좀 민망해요, 거기 지방에서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버스 타면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가지고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요. 그리고 불편해요. 옷을 특이하게 못 입어.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서울이 조금 더 재밌다. 다양한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특이하게 입을 수 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뭔지 알지? 크롭티 같은 걸 예를 들면 살짝 노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입기 힘든 그 정도야. 너무 눈치 보여가지고. 서울 살면서 힘든 점이나 좋은 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일본어는 공부하실 생각이 없나요? 물론 배울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영어라 중국어를 조금 어느 정도 끝낸 다음에는 일본어랑 스페인어도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봐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한국어 그러면은 5개 국어 하는 거예요. 싸우면은 이제 5개 국어의 욕을 이제 다채롭게 드실 수 있는 거죠. 어때? 다채로운 여자 어때? 이제 여러분도 배우고 싶은 언어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생활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아직 용돈 받으시나요? 이거 답이 비슷해가지고 쳐봤는데 대답을 해보자면 이제 저는 아직 부모님께 용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용돈이랑 방송 수익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부모님 집에서 이제 같이 본가에서 같이 부모님에 얹혀 사는 게 경제적으로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 집이 너무 촌이라서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뭔가를 하려는 데 있어서 진짜 너무 나태해져요, 사람이. 그냥 너무 평온하고 삶이 평온하고 조용하고 공기 너무 좋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경쟁 심리? 그런 열심히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싹 없어져. 싹 녹아서 없어져. 지금은 일단 최대한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하고 있죠. 돈이 많이 들긴 하지만 지금 배울 수 있는 걸 배우고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걸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진짜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다 갚을 생각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취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사람마다 그 씀씀이가 다르겠지만 일단 저는 월세 한 40만 원 정도? 관리비 한 15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음식비로 40만 원 안쪽인 것 같은데 음식이 그리고 대중교통비도 있고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자취를 시작하면 숨 쉬는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예를 들면 뭐 빨래를 하나 하려고 해도 세제가 필요하잖아요. 그 세제도 돈인 거야 그냥.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청소를 한 번에 몰아서 하는 이유를 알겠지? 돈이 아깝잖아. 대략 계산을 해보면은 100만 원은 이제 가뿐히 넘죠. 물가 미쳤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돈을 아끼는 방법은 이제 최대한 집에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순이가 된 이유도 이제 돈을 아끼려고 안 나가는 이유도 있고요. 왜냐면 나가면은 다 돈이잖아. 뭐 카페를 가도 돈이고 PC방을 가도 돈이고 뭘 해도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가려는 것도 있고 돈이 문제지. 뭐든지 돈이 문제야. 여러분은 자취를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드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자취 비용을 아끼는 팁이 있다면 그것도 댓글로 나중에 적어주세요.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방송도 계속 하시나요? 일단 로또가 1등이 되면 얼마죠? 1등이 한 10억 정도 되나? 10억이라고 치면 일단 그러면 저는 스포츠카를 한 대 스근하게 뽑고 제가 드라이브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차에 타서 드라이브 하는 거가 아니라 제가 스스로 운전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약간 다이나믹한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서울 야경을 배경 삼아서 드라이브를 즐기고 싶네요. 네, 그거를 제일 먼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한테 집을 사드리고 맞아요. 시티팝의 드라이브 너무 좋아. 너무 완벽해. 그리고 이제
남는 돈이 있다면, 돈이 좀 남았다면, 다 이제 방송에다가 다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이제 생각이 뭐였냐면, 아기 때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때는 제가 책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맨날 책 이렇게 쌓아놓고 막 책으로 막 집 지으면서 놀고 막 맨날 엄마한테 책 읽어달라고 그러고 맨날 책 읽다가 자고 막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책을 이제 많이 사가지고 책을 막 그 좀 어려운 애기들한테 기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애기 때는. 지금은 이제 되려나 일단 모르겠네. 돈을 많이 번다면 기부하는 것도 목표긴 해요. 목표 중에 하나다 라는 거고요. 그렇지, 맞습니다. 일단 나부터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좋은 걸 해야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음악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궁금합니다. 저는 팝 장르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딱 3가지 정도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팝송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시티팝을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힙합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특정 그 장르보다는 그 한 곡에 딱 꽂히면은 와,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은데? 그러면은 그 노래만 이제 진짜 질릴 때까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서 계속 들어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 개에 꽂히면 그것만 계속해. 그래서 약간 작곡가가 되려는 지망생으로서는 조금 안 좋은 그런 습관이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나의 그런 스타일이. 저도 이해 못하겠지만 저도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애 장르는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추천해주고 싶은 곡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애 노래는 무엇인가요? 최애 노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를 진짜 딱 하나만 꼽아보자면 그 해리 스타일즈, 영국 가수분인데 그분의 Adore You 입니다. 다음, 피아노나 미디 입문할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입문하셨나요? 이거 내용이 엄청 긴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을 준비를 하시고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그 노래가 빌드업이 됐어요. 일단 딱 한 곡을 이 곡 때문에 입문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씩 쌓이면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딱 한 곡을 꼽기는 어렵지만
저의 음악 여정을, 이때까지 인생을, 여정을 되돌아보면 그 각 시기마다 큰 영향을 준 곡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곡들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듣고 충격을 받았던 곡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라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그 곡을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너무, 이게 뭐야, 완전 신세계잖아. 완전 그 정도로 완전 놀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장 그걸 듣고 당장에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저에게 큰 충격을 줬던 곡이고요. 저의 어린 시절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은 곡이 됐습니다. 그만큼 저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음악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조금 커서 중학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학생 때 이제 엄마가 너 무슨 악기 배울래? 라고 이제 물어보셨을 때, 그때 이제 엄마도 약간 드럼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드럼을 배우러 엄마가 먼저 실용음악 학원에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냥 따라갔거든요. 엄마 따라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너는 무슨 악기 할래? 무슨 악기 할래? 라고 하셔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기타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어떤 이유로 먼저 그 학원에 갔던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계속 배웠었어요. 그래서 그 기타가 점점 더 좋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기타 대학교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 유학을 생각을 했던 거죠. 외국에 기타 대학교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거기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입시를 할 만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제가 그만큼 열심히 연습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연습의 중요성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은 시간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생각도 못했지. 그래가지고 결국에 기타는 이제 취미로 남게 됐고, 그리고 어쨌든 그 기타를 하면서 그 음악에 대한 그 빌드업이 쌓였고, 중학생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학교가 제가 좋아했던 친구가 피아노를 전공하는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여자친구였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피아노 연습을 맨날 하는데, 맨날 피아노 연습실에 놀러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듣는데 피아노 음색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가지고 나 피아노 전공을 꼭 해야겠다. 나 피아노 이거를 죽어도 이걸 해야겠다라는 그때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에 꽂히면 그거만 한다고. 그래서 그때는 피아노에 꽂힌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고3, 그때가 고3이었거든요. 고3으로 이제 올라갈 때였어.
막 올라갈 때 방학 때 이제 그 피아노 학원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비밀 OST 알아요? 그 유명한 거 그거를 이제 연습을 막 연주를 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 음악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피아노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져가지고 진짜 그때 더 빠졌어. 완전. 그래서 그때가 이제 그때부터 스불제의 시작이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시작이죠. 그때 피아노 안 하고 그냥 계속 쭉 공부를 했으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그래도 공부를 막 엄청 못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어가지고 고1 때까지만 해도 그 영어 전공을 하려고 했거든요. 영어를 좀 조금 잘 했었어. 영어를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막 93점 맞고 막 그랬거든요. 영어. 근데 이제 너무 점점 올라가면서 너무 영어가 좋은데 너무 공부 스타일이나 이런 게 주입식 교육 막 이런 게 조금 너무 싫었어가지고 대학교 가면 더 심하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지 그때.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조금 꼬이기 시작했죠. 갑자기 피아노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7년 동안 무조건 집, 연습실. 고등학생 때는 맨날 그 학교에서 살았거든요. 학교 기숙사여가지고 새벽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실에 있었어. 연습했어.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도 좀 더 비슷하게 그만큼은 아니지만 고등학생 때만큼은 아니지만 맨날 집, 연습실, 술 이거 3개밖에 안 했어. 집, 연습실, 술. 그랬고 그래서 진짜 연습만 했어. 연습만 열심히 했고 대학교 때는 연습만 했어. 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정도로 열심히 한 덕분에 대학원생 1학기 때가 제일 잘했었어요. 그때가 이제 자퇴할 생각으로 나는 이제 이게 마지막 무대다. 마지막이다. 진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진짜 더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도 인정을 받았고 동기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었고 잘한다고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후회는 없어요. 지금에 와서 후회는 없고 후회 없을 만큼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후회는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아까 말했던 그 최애 노래죠. 그래서 대학생 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시기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해리 스타일즈의 노래를 듣고 Adore You를 듣고 나도 이런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마음을 굳힌 거죠. Adore You를 듣고 완전히 굳힌 거죠, 마음을. 그래서 이제 큰 결심을 하고 피아노 전공을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걷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데 나중에 피아노는 다시 꼭 연주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기억이라서 얘기 순서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지만 만약에 음악을 하고 계시는 푸딩 분이 있으신다면 여러분 그 음악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입문할 때 들었던 곡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게임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질문 왜 이렇게 많아? 거의 다 됐나? 이것만 하면 다 됐어, 거의. 오케이. 1시간 반을 했네. 어쨌든, 해보자면. 제가 때는 바야흐로 초등학생 시절이었죠. 질문이 많다는 거? 저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죠. 좋습니다, 뭐든. 저는 이제 초등학생 시절에 저는 원래 게임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맨날 게임만 하는 동생이 너무너무 싫었고 이제 컴퓨터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랑 가깝기보다는 밖에서 노는 거를 더 좋아하는 진짜 약간 남자아이 같은 그런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운명의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이제 그때 동생이 신종 인플루엔자를 걔가 이제 감염이 돼서 온 거야. 그때가 이제 신종 인플루엔자가 막 유행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유행했었어. 그래서 이제 동생이 막 닌텐도를 막 사달라고 막 조른 거야 그때. 그래서 저도 걸리고 동생도 걸렸으니까 저희 맨날 이제 집에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너무 조르니까 맞아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조르는 바람에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개를 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동생이랑 같이 그 게임을 같이 하는데 그때 했던 게임이 슈퍼 마리오 시리즈를 했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쿠파라는 캐릭터 있잖아요. 그 악당으로 나오는 거북이. 그래서 이제 덩치는 크지만 매번 이제 마리오한테 당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게임 시작할 때 짓는 닉네임이 멍청한 쿠파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결국 지금의 쿠파짱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쿠파라는 닉네임을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반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 친구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걔 여자야, 진정해. 걔도 여자야. 제가 친구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갔는데 친구가 근데 이미지랑 너무 다르게 완전 약간 여성한 그런 친구였거든요. 약간 여리여리하고 그래서 약간 뜨개질 좋아하고 약간 이런 뉘앙스의 약간 취미를 할 것 같았는데 가자마자 게임을 딱 키는 거야. 집에서. 그래서 딱 게임을 켜가지고 그때 테일즈 런너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 그래서 왜 충격을 받았냐면 너무 재밌어 보이고 막 이런 종류의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막 재밌어 보이는 캐릭터랑 막 이런 게임을 처음 봐가지고 나 너무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근데 친구들은 다 테일즈 런너를 다 알고 있는 거야. 나만 몰라. 그래서 나는 왜 이때까지 이런 재밌는 게임을 모르고 살았나 이런 인생을 절반 손해본 기분이었죠. 초딩이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좋아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이제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친구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인형도 나눠주고 음식도 나눠주고 돈도 나눠주고 그래서 저를 이용만 하는 나쁜 친구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래도 저는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정말 좋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 지금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사람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좀 히키코모리 약간 집순이 그게 살짝 됐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즐거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푸딩단 여러분은 게임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추천해주고 싶은 게임 있다면 알려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다 됐네요. 질문이 진짜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양한 질문을 보내주셔서 정말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도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다시 초심을 돌아보게 되는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좋은 시간이 되었나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이랑 함께 방송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건 질문이 아니잖아. 근데 그냥 넣었어. 그냥. 네, 저도 사랑하고요.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음악도 하고 정말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응원 한마디, 따뜻한 댓글, 관심과 사랑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번 표현하지는 못해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면서 더 좋은 추억 함께 만들어가요. 여러분 정말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해보자면 여러분의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해봤는데 만족하실 만한 대답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봤고요. 정말 다양한 질문들 덕분에 저도 재밌었고 제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네, 정말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게 노력해서 더 좋은 컨텐츠로 이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뭔가 다른 컨텐츠를 보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댓글로 한번 의견 제시를 쓱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실시간 질문이요? 어떤 게 있죠? 돈가스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돈가스는 진짜 맛있는 집 아니면 별로 잘 안 가긴 해요. 싫어한다기보다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엄청 선호하는 음식은 아니다. 저는 사실 안심 등심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근데 맛있는 돈가스는 좋아해요. 맛있는 건 좋아해. 정말 맛있는 건. 어쨌든 그렇고요. 이때까지 저의 Q&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제 그 멘트 하면서 끝내볼까요?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쿠파짱에게 뭐든 물어봐. 안녕.